네,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 둔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둔화 속도는 상당히 더디고 한은의 목표 수준 2%를 초과하는 소비자 물가 오름세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 제기되고 있는데요. 외식비도 좀 많이 오르고 장바구니 물가도 서민의 지갑 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물가 비롯한 시장의 주요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 바로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9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하긴 했습니다. 네. 체감 물가는 여전히 좀 높은데요. 정부에서 발표하는 이런 지표 물가 그리고 체감 물가 사이의 괴리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우선은 뭐 온도차 또 뭐 체감 차이가 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상승률이 이제 둔화된 것이지 네. 그렇죠. 물가가 안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물가 자체는 올라가고 있죠. 그럼요.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 뭐 또 이제 우리가 엔겔 지수가 또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 이제 실제 현장에서는 우리가 뭐 이제 이 물가를 지표할 때 뭐 의류나 이런 부분들 매일매일 우리가 이 사지 않는 거, 구매하지 않는 것도 포함이 돼요. 근데 그렇죠. 실제 우리가 마트에 가면 체감하는 거는 뭐 라면을 산다든지 먹거리를 사면은 그거는 바로 이거 이렇게 올랐어? 그러니까요. 이렇게 진짜 우리가 뭐 식용유를 사도 그렇고 바로 체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엔겔 지수를 보더라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그만큼 또 반영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역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뭐 라면 브랜드 그러면 농심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뭐 최근에 이제 파라다이스라든지 또 효성 TNC 같은 왜냐면 같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런 경우에는 물가가 반영되는 거라면 오히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조금 지수가 오르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종목들에 좀 우리가 눈길을 줘봐도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우리는 또 체감 물가는 안 좋지만 투자자에서는 또 이제 그렇죠. 기회를 볼 수 있다라는 얘기 주셨는데 또 약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원유, 우리가 오일 말고 우유, 우유에 대한 원유 가격 협상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아무래도 또 오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밀크플레이션, 그러니까 우유 원유는 우리가 마시는 우유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제품과 뭐 빵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경제적인 영향 뭐 이렇게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유를 만들기 전 단계가 이제 서로부터 이제 짜내서 원유입니다. 근데 왜 오를까요? 왜 오를까요? 속값이 올라서. 사료값? 사료값이죠. 그렇죠. 우리도 이렇게 식사값이 오르게 되면 전체 생활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무슨 이유냐? 다른 이유보다는 월급 빼고 다 오른다. 지금 이 사료값이 올랐기 때문에 사료값이 올라니까 이 우유를 제품을 만드는 전 단계에 있는 원유값이 오르는 것이고 그리고 우유값이 올랐다. 그러면 우유를 베이스로 하는 우리 뭐 케이크나 또 뭐 과자나 또 빵 가격이 다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제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자꾸 저는 투자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농심도 있지만 삼양, 롯데. 그다음에 우리가 삼립 이런 쪽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면서 여기에는 그러면 투자하면은 우리가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야외 활동이 더 늘어났고 또 편의점 지금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뭐 또 소비를 안 할 수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좀 내수주 형태로 또 경기 민감주 형태로 투자를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물가가 오른다 또는 이제 우유값이 오늘 또 협상입니다. 오늘 또 이제 낙농가하고 협상을 하는데 가격이 좀 잘 조정이 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 뭐냐면 이렇게 이제 물가가 오른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 밀크플레이션뿐만 아니라 이 사료가 된다는 밀, 홍, 옥수수 가격이 다 오른다는 거. 우리는 사람은 그럼 옥수수 안 먹나요? 밀 안 먹나요? 먹죠. 홍 안 먹나요? 전반적으로 물가는 또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소비자에게 비용 인상분을 전가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한번 자세히 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최근에요, 그 증시의 외국인들의 순매수세로 증시 분위기를 이렇게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들은 좀 소외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매수에 주저하는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가장 큰 이유는 뭐 다른 것보다는 정말 좋아질까. 약간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체감이 안 되는 거죠. 체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지수는 오른다고 하더라도 이걸 누가 지금 주도하고 있냐면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거죠. 그렇죠. 외국인들은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우리가 MSCI
뭐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덱스를 보더라도 패시브 하더라도 계속 외국인들은 사 들어가거든요. 뭐 반도체도 그렇고 뭐 바닥을 치니 많이 하더라도 그런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만 기관만 이런 얘기하면 개인 소외설이 나오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보는 이유는 지표상으로도 그렇습니다. 지금 PER로 보면 한 13배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14배를 넘어섰는데도 계속 산다. 그럼 이걸 개인들은 어떻게 보면 불안하죠. 또 언제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하고 나갈지 지금 또 금리가 또 올라가면 우리 금리하고는 한 2%포인트 차이 날 수도 있거든요. 네. 이걸 어떻게 하냐도 이제 우리로서는 상당히 부담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럴 때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우리는 그럼 경기 민감주 쪽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요즘에 뭐 반화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반도체 쪽에 저는 엉뚱한 생각인데 약간 좀 다른 분야, 좀 케이블이랑 이런 반도체의 좀 다른 분야 쪽으로 LS 쪽에 좀 관심을 좀 기울여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화학 쪽은 롯데케미칼, 저는 중동 쪽을 좀 눈여겨 봅니다. S-오일하고 좀 중동 자본하고 연계돼 있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 조선 쪽은 최근에 조선으로 주목받는 회사가 이 회사예요.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하나. 예. 단 하나의 회사에 좀 주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또 종목에 대한 말씀 또 주셨습니다. LS, 롯데케미칼, 하나오션까지. 네, 오늘 배종찬 인사이트키 소장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